자, 어제 증시를 보면요. 코스피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1.5% 이상이나 빠져서 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하락이 오히려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과대낙폭 종목을 찾아라라는 내용으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를 Nice stock. 안녕하세요. 나이스 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과대낙폭 종목을 찾아라라는 내용으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중요한 증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및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요. 이 전일인 25일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상황입니다. 자, 25일 미증시에서는 그 무역정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재발이 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의 경계에 섞인 발언과 이란과의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하락세를 조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를 보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여러 발언들이 나왔죠. 스티븐 느무신 미국 재무장관이요.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90%가 마무리가 되었다. 또 협상을 타결할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요.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무역협의가 안 된다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요. 이 무역협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나쁘지 않게 적용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도 매도세보다는 지켜보자는 어떤 관망세를 좀 키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 보면은 파월 의장은 여전히 단기적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 또 이란과의 불안감은 지속이 되는 식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소들이었고요. 하지만 이 25일 미증시가 끝나고 발표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13.34%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식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 반도체 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미증시 바탕에 우리 증시를 보면요. 이 코스피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1.5% 이상이나 빠져서 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 후반부 같은 경우는 이 40분 만에 15포인트나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이 하락이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시기 전에요. 나는 혼자서 매매가 너무 힘들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물리기만 하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장세에서도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폭이 큰 장에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세미콘라이트라는 종목을 매수 추천을 드려서요. 오늘 절반 매도로 16.4%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아직 절반은 보여주시겠죠? 자, 보듯이 정말 빠른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전에는 수소차 섹터를 중점으로 해서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반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했죠. 하루 앞서서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 사장이 한국 언론들과 만나서 현대차와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을 구상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아람코에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망 구축을 지원을 하고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넥소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일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 소식에 힘입어서요. 이 수소차 테마들을 필두로 괜찮은 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이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하한가 들어가 버린 이 HLB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하한가 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기사가 떴냐면 리보세라닙 1차 OS 목표치 미달 소식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도 임상 데이터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루머로 이게 하한가까지 직행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바이오 종목을 중점으로 해서요, 이 바이오주들의 강한 하락을 이끌었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거가 포진되어 있는 이 바이오주의 하락세는 이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오늘 저가요, 이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과대낙폭을 잡아라였죠. 슬슬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지난 영상에서 분명 G20 정상회담이 지나가면 장세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9일 토요일 오전에요,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주말 새에 무슨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 확신을 못하는 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오늘 내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저점 매수의 찬스가 되겠죠. 자,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 추가로 연출됐습니까? 자, 덩치 큰 바이오주의 악재로 시장 폭락을 더 키웠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가뜩이나 이 빠질 우려감이 있는 시장에 특정 바이오주의 악재가 이 악재와 상관없는 바이오주 전체의 낙폭을 키웠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으면요, 호재에 소심하고 악재에 민감한 법이죠. 근데 시장이 좋아질 것을 안다면요, HLB와 매지온의 악재와는 전혀 무관한 바이오주들,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바이오주들은 과대 낙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종목 두 가지만 차트로만 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그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이오주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과대 낙폭 구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좋아질 걸 아는 우리는 이곳에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힌트 종목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힌트 종목도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이 저점을 낮춰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어떤 하락이 낙폭을 키운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걸 아니까 우리는 매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악재가 아닌 특정한 종목의 단발성 악재는 우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과대 낙폭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위에 설명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이 과대 낙폭이 되었고 매수해서 금방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장세에도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